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명리학 상담 전문가 청명도원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편안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처럼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마주 앉아 나누는 프라이빗한 1대1 심층 상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살지만요, 결국 가장 무겁고 절실하게 다가오는 주제는 다름 아닌 재물입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이라는 이 오래되고 정교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재물의 진짜 작동 원리를 해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분하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제 사주에 돈을 버는 글자가 있습니까? 저는 대체 언제쯤 큰 돈을 만져볼까요? 아마 지금 제 목소리에 집중하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자신의 사주팔자 어딘가에 로또 번호 같은 황금빛 글자가 딱 숨어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니까요. 하지만 명리학이 알려주는 진짜 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따뜻합니다. 내 사주에 이른바 재물 글자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내 지갑 속에 현찰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그 글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죠.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이셔도 좋습니다. 안 끄덕이셔도 제가 계속합니다. 재물을 뜻하는 글자라는 건 결국 내게 주어진 환경이자 가능성일 뿐이지 내 손에 지어지는 결과값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1장 재성의 해체, 재물별의 진짜 의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명리학에서 말하는 그 재물의 별, 즉 재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재성을 단순히 돈이라고 1차원적으로 번역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성이 많으면 부자라는 흔한 신화, 이제는 깨셔야 합니다. 현실에서의 재성은 단순한 현금이나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재성이란 내가 온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결과물이고 끈끈하게 다져진 사회적 인맥이며 내가 완벽하게 장악한 나만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즉, 재물은 철저한 결과이지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에너지를 쏟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만들어낸 최종 성적표가 바로 재성인 것이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2장 사주의 메커니즘, 천간과 지지, 그리고 통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재성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라는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뜯어볼 차례입니다. 스킵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이건 메모하셔야 합니다. 사주는 크게 하늘의 기운인 십천간과 땅의 현실인 십이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나를 뜻하는 일간, 즉 목, 화, 토, 금, 수, 오행 중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나의 재성, 즉 내가 극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무의 기운을 타고났다면 흙의 기운이 나의 재성이 되고, 불의 기운으로 태어났다면 쇠의 기운이 재성이 되는 시기죠. 십천간의 원리에 따라 사람마다 돈을 벌고 통제하는 방식과 대상이 아예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게 이 표의 핵심입니다. 남들 돈 버는 방식이 나에게 안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사주 하늘에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재물 글자가 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뜬 글자는 그저 나의 이상이나 의지일 뿐이거든요. 이것이 진짜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땅을 의미하는 지지에 그 글자와 같은 기운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통근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뜻이 현실적 환경의 지원을 쫙 받아서 단단하게 뿌리 내릴 때 비로소 그 재물은 만질 수 있는 진짜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3장 십성, 재물이 실제로 창조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조금 더 열어주세요. 자, 내 사주에 뿌리 내린 튼튼한 재물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통장에 돈이 꽂힐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딱 3초만 집중. 명리학의 육친론에 따르면 1단계인 식상에서 2단계인 재성으로 넘어가는 아주 명확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식상이란 나의 재능, 피나는 노력, 말과 행동력, 그리고 기술을 의미합니다. 재물이라는 달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땀을 흘리는 이 식상의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상 없는 재성은 그저 헛된 욕심, 신기로일 뿐입니다. 내 사주에 식상이 강한지 아니면 재성이 강한지를 파악해서 내가 전문 기술로 승부할지
아니면 사람 관리와 네트워크로 승부할지 그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짜야 합니다. 4장, 사주의 변수들, 운성과 신살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다 세웠고요.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집니다. 세상 일이 수학 공식처럼만 굴러가진 않잖아요. 사주에도 내 기본 스탯을 아주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버프나 수식어 같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운성과 신살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 금여입니다. 직역하면 금으로 만든 화려한 수레라는 뜻이죠. 내 사주에 이 글자가 재성과 함께 예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게 재물이 모이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돕는 든든한 배우자나 파트너를 만날 확률이 쑥 올라갑니다. 배우자가 내 재물을 꽉 지켜주고 불려주는 강력한 금고지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내 돈 지켜주고 불려주니까요. 이 정도면 부부가 아니라 금갑이죠. 그만큼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재물 관리를 뜻하는 아주 좋은 변수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의 재물 스타일을 결정짓습니다. 딱 10초만 집중해주세요. 예를 들어 천을귀인이 붙으면 인생의 위기마다 나를 끌어올려주는 강력한 인맥을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반면에 백호나 괴강 같은 기운이 재물에 붙어있다면 프로스포츠 선수나 벤처 사업가처럼 굉장히 공격적이고 치열한 흙먼지 나는 경쟁을 뚫고 거머쥐는 거대한 부를 의미하죠. 역마가 붙어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이 안 붙습니다. 해외로 훌쩍 나가거나 전국 팔도를 바쁘게 이동하고 유통해야만 창고에 재물이 쌓입니다. 이처럼 돈을 버는 스타일과 색깔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5장 사주, 당신만의 고유한 운영 치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깊은 상담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명리학을 대하는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놓을 결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주는 결코 정해진 운명의 족쇄가 아닙니다. 이제 내 사주에 돈이 있나요? 같은 수동적인 질문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첫째, 나의 무기, 즉 내 식상은 무엇인가? 둘째, 나의 인프라와 재성은 어디에 있는가? 셋째, 내게 주어진 이 특별한 변수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늘 수업료는 이미 본전 뽑으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사주라는 도구를 펼쳐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화면의 문장을 함께 해보시죠. 사주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주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명리학이라는 이 정교한 운영체제 매뉴얼을 꼼꼼히 읽고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전원 스위치를 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된 그 고유하고 단단한 잠재력이 현실의 땅에 깊숙이 뿌리내리기를 저 청명도안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한 매뉴얼을 손에 쥐고 여러분의 스위치를 켤 첫 번째 행동은 오늘 무엇이 될까요? 긴 시간 차분히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명도안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